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이 정권이 이 BBK를 얼마나 아킬레스건으로 여기고 있는지 예. 그걸 여실히 드러내는 최근의 사건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랬었죠. 일단 그 BBK 사건이 다시 최근에 수면에 위로 떠오른 것이 김경준이 현재 징역을 살고 있고 8년형을 받았다 그러죠. 네. 8년형을 받고 100억의 추징금을 받고 추징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100억을 벌금으로. 추징금이죠. 벌금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데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얼마 전에 들어왔죠.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무슨 딜은 있긴 있는데 예. 무슨 딜이냐? 무슨 딜이냐 모를 때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한 딜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의원님이 최초로 주장하셨죠. 예, 네.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직 현실 안 됐죠. 현실은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옵니다.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근데 이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예. 의원님이 이제 주목도가 워낙 언론에 없는 발언을 했는데 별로 예. 보도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아니 한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언론에 주목이 없는 게 없긴 없는 것 같은 게 딴지일보나 주목하지. 아니 26일 날 제가 또 그 BBK 수사팀이 네. 저한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2억 8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거든요. 네. 또 김경준 변호사인 김정술 변호인에게도. 근데 지난번 시사인이 무혐의 됐을 때는 엄청나게 기사가 나오더니 네. 이번에 시사인 때보다 기사가 적게 나와요. 의원님도 현역도 아니고. 예, 적게 나오는데 또 저를 중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김정술 변호사가 무혐의 됐다. 네. 라고 하는 것에 붙여서 한편. 덤으로. 네. 정봉주 전 의원은. 네. 그것도 전 의원은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정봉주라고 꼭 밝혀줘요. 정봉주 전 의원은. 야, 그 기자들 중에 제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지켜봤어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쓰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 기자들 정말 문제 많아요. 어쨌든. 네. 그 100억,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100억 벌금과 예. 8년을 받았는데. 8년형이 있죠. 받았는데, 에리카 김이 왜 왔냐? 에리카 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죠. 에리카 김은 BBK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네. 깔끔하게 이 사건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들어왔다. 네. 그리고 반대급부로 그리고 반대급부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언론에서는 하나도 지적하지 못할 때 반대급부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죠. 뭐냐 하면은, 뭐였었죠? 추방이죠, 추방. 네, 추방인데. 반대급부로는 그 에리카 김이 걸려있던 게 BBK 사건, 관련해서 기소중지권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소중지권이 하나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BBK 사건 관련해서 자금 횡령에 대해서 공범이다, 김경준과. 네. 이거에 대해서 기소중지권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기소 유예가 아니라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수배 중이었었죠, 수배. 그렇죠. 예, 수배 중이었는데 와갖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배 중이라는 건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예.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거죠.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니까. 종결된 게 아니죠. 다음 정권이 만약 야당이 잡으면 불러들일 수 있는 거죠. 불러들일 수 있고, 네. 뭐 수배 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죠. 네. 들어오는 순간에 검거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배 중인 기소중지권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이 하나 있었고, 기소중지권은 들어갖고 검찰에 사진 출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가 조작 횡령은 동생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다. 난 모른다. 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BBK 소유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거짓말이다. 미안하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검찰이 대응을 했냐면, BBK 주가 조작 횡령 사건은 이미 동생이, 중형을 살고 있고, 본인이 뭐 반성을 하는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기소 처분한다. 네. 그 다음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명예훼손은 뭐 불구지죄인가 그러잖아요. 네. 그래갖고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것은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이게 흐지부지 하면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에리카 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사건이 종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에리카 김은 도대체 받아올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받아올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한국에 안 들어오면 예. 자기는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받을 게 아니에요. 받을 게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와갖고 보면은 주가 조작 횡령에 대해서는 동생이 더 나쁜 놈이다. 네. 동생이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동생은 나쁜 놈이라고 찍은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다. 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 자기들이 도대체 받아올 게 뭐냐? 그래서 봤더니 김경준이 2심 재판 때부터 나를 미국으로 좀 추방시켜 주십시오. 난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가서 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에리카 김이 들어오면서 김경준을 미국으로 추방시키려고 하는 이 딜이 법무부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추정을 하셨죠. 그렇게 추정을 했죠. 예언을 하셨죠. 추정을 하고 법무부 내규나 이런 걸 들여다봤더니 8년에 100억 추징금을 받았는데 네. 100억 추징금을 안 내게 되면 뭐 복무형인지 이런 노역을 살죠. 복역을 네. 해야 돼요. 근데 그 네. 복역의 최대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해서 뭐 하루 5만 원인가 10만 원 그렇게 까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최대 아니라 기간이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액수가 많아도 100억이면 3년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징역을 살면 100억이 다 까지는 다 거죠. 까지는 거죠. 200억에도 까지는 거고. 예, 그런데 네. 보니까 김경준이 3년 넘게 살았어요, 벌써. 네. 100억 까졌어. 아예 안 까진 거지.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8년 징역을 받고 100억이면 100억을 3년을 계산하면 11년을 살아야 되는데 8년을 먼저 살고 나중에 3년 사는 줄 알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법무부 관계자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3년을 먼저 살든 8년을 먼저 살든 건 법무부 재량이다. 그러니까 100억을 까기 위해서 3년을 먼저 산 것으로 법무부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럼 3년 살았으니까 이제 김경준은 아주 돈을 좋아하는 친구니까 100억이 까진 거예요. 3년을 살았으니까 그걸 법무부가 인정을 해주면. 네. 그럼 나머지 8년형인데 이렇게 되면 김경준은 100억 벌금을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깠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이 되는 것이 네. 100억은 우리 정부에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정부에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억을 안 내고 미국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100억이라는 것은 3년으로 쳐서 다 깐 걸로 했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제 형만 살면 되는데 형을 한국에서 살지 미국에 살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꼼수가 또 나온 거죠. 네, 어떤 공수가 나오는 겁니까? 그 전엔 2009년 3월 25일인가요? 그 이전에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해외 수용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감옥을 살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추방하는 경우에 그 전에 심사를 합니다. 외국인 시민권자인데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 네. 외국인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3년도에 만들어졌을 정도로 최근에 변화된 국제 환경에 맞춘 법이에요. 네. 거기에서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너는 니네 나라 가서 살아라.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요즘 범죄 행위가 막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교 분쟁으로 가진 않겠죠. 중국인 딱 찍은 게. 언론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목하지도 않는데 중국에 주목할 리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이거 못 알아듣게 중거인 이게 중국인이라고 하는 중국어 표현입니다. 중국 언론이죠. 중국어는 네. 중국어를 좀 하시네.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감옥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 나라로 추방시켜주면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너 한국에서 잘못했어? 내가 보니까 잘못한 거 없어. 그럼 바로 석방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감옥을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추방을 할 때는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는데 해외 수용자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한 9명 정도 일정 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차관이 위원장이 되면서. 그런데 이제 그 법무부 장관도 임명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임명하고 그러는데 그 심사위원회 꾸리는 순간 이 심사위원회 판단은 객관적이 되기 때문에 눈치가 보게 되죠. 그 법무부 장관이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는 어렵죠. 거죠. 네.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법이 2009년 3월 25일 날 네. 자그마치 5조에서부터 10조까지 5, 6, 7, 8, 9, 10 6개 항목이 싹 제외가 돼요. 해외 수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네. 규정이죠. 그게 삭제가 되면서 제가 법을 다룬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전에 그랬죠. 지금도 법을 다루고 있죠, 계속. 예. 그런데 이렇게 6개 항목의 조항이 사라지는 것은요, 네. 거의 법 제정 수준의 개정이 아니라. 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그래서 누가 발의했나 또 봤더니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게 아니라 정부가 입법 발의했어요. 아. 정부가 입법 발의하는 거는 의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도 한 13단계의 과정을 더 거치기 때문에 네. 무척 복잡한 거예요. 음. 그러면 2009년 3월 25일 날 네. 끼어들으세요, 이제. 그럼 2009년 3월 25일에 발의되려면 2008년에 시작했다는 얘기. 2008년서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아니 2008년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2008년 취임했죠. 이 꼼수의 치밀함. 예, 꼼수의 달인들이에요. 진짜 김병만인가 누구 달인 있잖아요. 코미디 프로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거네요. 원래는 굉장히 어렵게 추방하게 돼 있었는데, 그렇죠. 심사가 까다롭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고쳐서 어떻게 바꾼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간단하게. 그렇죠. 근데 법무부 장관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면. 꼼수의 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잖아요. 아, 이 꼼수의 치밀함.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서 감옥을 살고 있는 사람을 추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단독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곧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3년을 살았는데, 예. 3년을 산 걸 8년 중에 일부로 칠 거냐, 예. 100억을 깐 걸로 칠 거냐도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판단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추방할지 말지를 굉장히 어렵게 돼 있었는데, 이걸 그렇죠.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걸 결정한 것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추방이 아주 간단하게 됐네요. 그렇죠. 추방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09년 2월 17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보면 제가 머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편집해주세요. 그때 박영선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죠. 이게 김경준을 상대로 한 법안 아니냐. 네. 염두에 둔 법안. 그땐 답변 안 해요,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얼마 전에도 대정부 질의에서 박영선 의원이 또 같은 질의를 해요. 네. 이거 김경준 해외 추방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네. 3월 말인가 했었죠, 아마. 예. 네. 추방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그럴 계획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없다는 얘기겠죠. 지금은 없는 거죠, 지금은. 예, 계획은. 그런데,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왜 자꾸 추방하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보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추방되는 순간에 미국 재판에서 자기 돈을 지키려고 하는 재판에서 다 이기고 있잖아요. 네. 김경준이. 미국에서, 돈이 여유가 좀 있어요. 자기 재산권, 압류됐건도 다 풀렸고. 그럼 미국은 법적으로 금보석을 허용하는 나라예요. 돈 내고 나올 수 있죠. 돈 내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미국으로 가는 순간에 김경준은 자유의 몸이 됐다고 보면 딱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에리카 김이 온 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에리카 8년을 살려고 미국에서도 추방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나가는 순간에 한두 달 정도 심사 기간 좀 거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금보석으로 나오려고 하는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다른 방송에서는 안 한 얘기인데 에리카 김이 그러니까 저 한나라당 측과 네. 일정하게 협의를 해갖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증후가 발견되는 게 에리카 김이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죠. 예, 이런 에리카 걸. 김이 우리 민주당 측 관계자들 과거의 민주당 측 관계자들 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정동영 측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모 인사하고 아, 그래요? 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었군요. 유지하고 있었는데 정동영 측에서 의원 측에서 들으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분이 지금 정동영 의원과는 결별을 했습니다. 과거에 정동영 과거에 측 정동영 의원 인사. 측에 서 있던 분 인사. 지금은 결별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정동영 최고위원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보호막을 한번 쳐주고. 예, 한번 쳐줘야 돼요. 그리고 BBK에 올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올인한 것이 내 지난 2007년 대선 때 큰 패착이었다. 이렇게 정동영 라고 스스로 말해버렸죠. 스스로 말해버렸죠. BBK가 네. 이렇게 뜰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또 공격했잖아요. 네. 정동영 의원 혼자만 살자고 꼬랑지 자르는 겁니까? 나는 지금 재판 중인데. 그 꼬랑지는 정봉주 전 의원이죠. 꼬랑지란 표현 안 썼어요. 혼자만 살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직격탄을 날렸죠. 네. 그러니까 또 만나갖고 2시간 동안 뭐 그런 뜻이 아니었었다. 그 사과문에 대한 그런 뜻이 아니면 뭡니까, 그럼? 그 반성문에 대한 입장을 올리겠다고 아직도 안 올리고 있어요. 안 올리고 있는데. 오해네.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정동영 최고위원과도 무척 친해졌어요. 제가 야인 생활 한 3년 하다 보니까 모두하고 다 친해집니다.
누가 당권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모두에게 줄을 서 있습니다. 아유, 오늘 현충원 갔는데요. 근데 어떻게. 잠깐만요. 오늘 현충원 갔는데 이제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원 됐고 현충원 갔잖아요. 네. 손학규 대표한테도 절을 열심히 하고 인사를 크게 하고 박지원 대표 있잖아요. 다음에 당권에 유력한 분이에요. 박지원 대표에게도 또 막 저쪽으로 가는 걸 쫓아가갖고 눈도장 찍고. 예, 눈도장 찍고 그랬더니 BBK 이건 무혐의 돼서 축하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누가 노려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고 봤더니 정세균 대표가 또 얼른 가서 인사하고. 자기하고 친한데, 저놈이 손학규 박지원한테만 인사를 해? 그거 딱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런데 또 누가 뒤에서 등을 딱 들려보니 정동영 최고위원이, 이렇게 최고위원이 만나십니까? 오늘 아침에 네 분에게 줄을 다 잘 쓰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정봉주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 어쨌든, 정동영, 전 그분하고 대표하고.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저쪽, 에리카. 예, 그분이 법을 좀 아는 분이고, 저하고도 아주 친하고 사람도 참 괜찮은 분인데, 계속 연락을 하고, 이쪽에서 진행되는 한국 실정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 다시 사실은, 이 수면 위로 올라올 문제인지 모르니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김경준, 에리카 김, 이 두 분들은 한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복잡 미묘한 그런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해요. 정세를 잘 그래서 못하겠죠. 당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한 겁니다. 제가 이제 비공개 스토리를 이제 계속 밝힐 텐데, 그분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이번에 들어올 때는 그분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징후구나. 그렇죠. 이때까지 몇 년간 계속 연락하던 사람. 근데 한국에 들어갔는데 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안 했다.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분하고 왜 연락하는 게 왜 의미가 크냐면, 김경준 어머니 모친께서 김경준 모친께서 김경준 수발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러고 있었죠. 한국에서 이제 감옥 왔다 갔다 하면서 면회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분이 계속 도와줬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은인과 같은 분이야. 근데 그분에게 연락을 안 하고 들어왔어요. 한국에 오면서. 처음으로 오면서 그 사건이 오면서. 그러니까 한국에 연락 온 날 내가 딱 그분에게 전화를 했죠.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락하고 지낸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하고 있었죠.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요 딜이 있을 동안 양쪽으로 하고 있었구나. 양쪽으로. 원래 양수겸장 아니 원래 그렇게 했죠. 불안하니까. 어느 쪽이 자기를 살려줄지 모르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리스크 높은 쪽 하나 하고 그다음 좀 안정적인 쪽.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치는 게 미국 애들 특징이에요. 아니 그건 이해갑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냐면 어느 쪽이 살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기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연락을 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한국에 들어간다 한번 좀 봅시다. 이게 한국적 정서를 이해하고 한국의 복잡 미묘한 잔머리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이쪽에다가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죠. 나 한국 들어가니까 한번 좀 보자. 그러면 한국 들어오면 당신이 좀 잡혀갈 텐데 막 걱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해석 방송을 못 해요. 근데 그분한테 연락을 안 하고 들어와서 자기도 좀 미안했겠죠. 한편으로는 또. 근데 미국에서 살아갖고 우리들하고 좀 틀려요. 우리들 뇌구조는 복잡하잖아요. 미안하다기보다는 그럼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 관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쪽하고 딜하면서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게 가족들 면회하고 등등 할 때도 또 계속 연락을 해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 그게 이제 첫 번째 징후고. 그럼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네요. 첫 번째 징후고 두 번째는 김경준 모친이 미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요것도 언론에 보도 안 된 거네요. 안 한 거죠. 이런 의미 있는 방송 아니면 얘기 안 해요. 네. 부르는 데가 없으니까 뭐. 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하면 건강이 무척 안 좋아지셨어요. 부친이? 아니 모친이. 모친 스스로. 예. 그리고 모친도 건강이 안 좋아졌고 노인네가 혼자 수발 오래 들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에 계신 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또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 징후가 그러니까 이제 김경준 누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를 터인데 김경준이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는지 어느 언론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에리카 김이 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금기에 가까운 얘기였었어요. 그랬나요? 그러면
저는 계속 떠들고 다니는. 누나가 네. 동생을 소개했는데 네. 결국 동생이 지금 어떻게 됐죠? 감옥 갔죠. 인생을 완전히 아. 쫑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의식도 좀 있겠군요, 스스로. 원죄의식. 원죄의식. 원죄의식 있죠, 원죄의식. 원인 제공자인 누나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결자해지 풀어야 된다. 아. 그 풀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8년 징역 받은 거를 무죄로 석방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낸 방법이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고 다 이 딜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우리가 추정한 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맞아 떨어지죠. 제가 이렇게 뭐 내공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 미래하고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네. 잘 몰라도, 잘 모르고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배는 더 잘하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예. 이제 지금 길게 얘기하셨는데 100억 맞고 8년 먹었는데 예. 100억은 3년으로 까졌다. 그렇죠. 까졌고 그것을 8년에 포함시키지 않고 예. 100억 벌금을 먼저 깐 걸로 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고 예. 재량이고 그리고 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예. 우리나라의 수감자들을 추방하는 법안을 이미 2009년에 몰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다 바꿔놨다. 바꿔놨는데 2009년 3월에 바꾼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서부터 자그마치 몇 개월 동안 준비가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취임 직후부터 예. 이 BBK 사건은 계속해서 이걸 전담해서 고민하는 팀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정도로. 그리고 김경준과 이 BBK는 최고로 아프고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제대로 미국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예. 이미 취임할 때부터 요건 요렇게 풀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법안이 그때 바뀌었고 3년 지나니까 에이케감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추방을 위한 준비들 다 만들어 놨고 예. 그거를 그래서 아마 추방될 것이다라고 이제 2달 전에 예. 예언하셨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어요. 근데 2달 전에, 이게 보니까 요즘 언론보다 더 힘이 센 게 페이스북, 이게 SNS 아니에요? 네. 이미 트윗에서는 정봉주가 어마어마한 유명인사가 됐더라고. 트윗에서는 다 알아요, 김경준 추방되는 걸. 자, 이거 말고 예. 요것은 그러니까 그 BBK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김경준은 머지않은 시점에 레임덕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더 빨리 추방시키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를 것이다. 타이밍을 보겠죠. 예, 타이밍.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도 추방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추방을 안 하면 거꾸로 에리카 김이 다시 변심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안에, 저는 올해 안에 추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안에 추방이 안 되면요. 감옥은 계속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쪽에서는 이미 김경준 입장에서는 난 곧 추방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그것은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언제쯤이면 난 석방될 것이다. 근데 석방 날짜가 지났는데도 계속 감옥 살고 있어. 제가 감옥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언제쯤 석방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계속 살고 있으면요. 미치는 거죠. 그 다음날 하루하루가요. 네. 일일이 여삼추가 되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3년 같아요. 진짜 징역이 지긋지긋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준에게는 이미 추방의 카드가 주어졌고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이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마음은 이미 미국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빨리 안 내보낸다? 사건이 커질 수 있죠. 이 꼼수 3대는 계획이에요, 이게. 꼼수 3대는 게 이미 3년 전에 다 계획됐던 게 이제 저는 그 해외 수용자 무슨 그 심사위원회 그 법 개정되는 걸 보고요. 그리고 또 정부 입법 발의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 정교한 정교하더라고요. 꼼수가요. 원래 항상 제가 주장합니다. 불법은 성실하다고. 불법 성실하다고. 진짜 성실한 분들이에요. 이 각하는 정말 존경할 역사에 남을. 그런데 이제 BBK와 관련해서 그 본질적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BBK와 관련해서는 다 종결이 됐어요. 그렇죠. 거의 다 법적으로는. 다 종결이 돼 있고, 아니 이제 김경준과 에리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김현미는 무죄가 됐죠. BBK 형사 사건 관련해서는 김경준 변호사인 김정술 변호사도
무죄가 됐죠. 네. 형사 사건은. 그럼 민사 사건이 지난주 목요일 날 시사인이 무죄가 됐고. 무혐의죠. 예, 무혐의죠. 기각됐죠. 기각된 거죠. 그러니까 네. 검사가 사건 안 된다, 이거. 검사가 네. 돈 내라라 그러니까 돈 줄 필요 없다. 네, 그 그렇죠. 사건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너네 잘못한 거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김종술 변호사 이번 주 그 26일 날 화요일 날 네. 김종술 변호사 무혐의 됐고 저도 그 사건은 무혐의 됐죠. 무혐의 된 거죠. 네. 민사. 근데 무혐의 됐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비판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의 본연의 임무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메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갖고서 얘기를 그건 시사인 이야기고. 아니 제 얘기를 하는 거. 제 얘기 판결 네. 이렇게 해놨어요. 네. 메모를 갖고 있고 검사의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대해서 네.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그 인신 공격과는 달리 충분히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볼 수 없다. 정당한 비판이다. 말 잘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형사 사건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비판이 아니었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징역 1년을 때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게 대법원 가 있죠. 대부분에 가 있죠. 그래서 민심 계류가 지금 2년째인가요? 2년 정도예요. 지금 3년이죠. 이렇게 긴 형사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결 안 내리겠다는 거죠, 지금은. 부담. 판결을 못 내리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적 영향이 점점 커지니까. 아니죠. 정치적 영향도 없는데 판결을 내려서 키워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면 아니, BBK 사건이 전면으로 떠오르거든요. 만약에 어제 어느 자리에 갔더니 아주 예리한 정치평론가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판결하면 정봉주를 키워주는 건데 당연하죠. 정봉주를 키워줄 이유가 없다. 왜냐면은 BBK와 관련된 사건의 핵심된 어떤 주장들. 예. 이거 의원님이 하신 거고. 그렇죠. 그 재판으로 가장 크게 지금 예. 형을 받은 것이 예. 본인이고 나머지는 다 무죄 아닙니까 지금은. 예. 해결 안 된 사람이 혼자예요, 혼자. 그러면 예. 다시 한번 BBK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BBK 다 눌러놨는데. 그렇죠. 예.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죄를 때릴 수도 없고 감옥을 보낼 수도 없고. 네. 무죄를 때리자니 사건이 커지고. 무죄를 때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소 게임 같이 돼갖고. 그렇죠. 그렇다고 실형을 때리니 정봉주를 키워주는 거고. 그리고 또 말이 안 되고 사건. 어제 이제 그거 논쟁이 붙었어요. 두 평론가가 한 명은 국회의원이고 이제 한 명은 평론가인데 평론가가 정봉주를 그렇게 키워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라 하냐면 정봉주의 성향상 키워주면 내년 대권에서 지가 대권 나간다고 벌떡거릴 것이기 때문에 아니 싫어합니다. 그러면 야권이 분열될 수 있으니 정봉주를 지금 때리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한참 웃었는데 어쨌든 이 BBK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어 예. 왔고 그것은 취임 직후부터 준비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예.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모르는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뭐냐면은